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엄마 아빠는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오늘 또 노력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함께 아빠 육아 전문가를 향한 첫걸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영은 교수입니다. 아빠 육아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아빠와 신체 놀이가 아이의 머리를 바꾼다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아빠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와 쎄쎄쎄 깍꿍놀이와 같은 놀이를 언제 해보셨나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빨리 자야 다음날 또다시 직장으로 출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보다 아빠와의 신체 활동이 아이의 성장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비록 피곤하지만 아빠가 아이를 위해 어떻게 신체 놀이를 해주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같이 놀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누군가와 놀아도 주로 게임을 하는데 많아봐야 서너 명이죠. 그리고 집안에서 주로 놀게 되는데 놀이 상대는 매번 어울리는 친한 친구이거나 형제가 전부입니다. 또 함께 논다고 하지만 같이 모여도 각자 게임을 하느라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동네에서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풍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뇌의 발달이라고 하면 독서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예체능 교육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체놀이야말로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인공지능에게는 글을 쓰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 걷는 것이 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로봇에게는 말하는 것은 쉬웠지만 걷고 균형 잡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그만큼 인간에게 걷고 뛰는 것이 중요하며 진화론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대뇌보다 20배 정밀한 소뇌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데 소뇌는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와 집중력에도 관여합니다. 이런 만큼 놀이를 통한 아이의 뇌는 감각 정보를 받아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한 뒤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감, 운동, 위치 등의 감각 정보들은 뇌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한편 방대한 양의 감각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뇌 발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의 중요한 과제인 뇌 발달은 신체 놀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장된 방대한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얻어내는 현장이 바로 신체 놀이입니다. 대개 아빠들은 아이가 칭얼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놀면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이 역시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외에는 아빠에게 놀이란 아이가 칭얼거릴 때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기분이 나아지게 부추기는 수단입니다. 또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잘 놀면 옆에 있기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해 밀린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이는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이는 아이를 목욕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처럼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 놀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이와 교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프레처는 아기들의 몸이 엄마와 아빠가 있을 때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엄마 앞에서 아기의 움직임은 부드럽습니다. 손, 발, 손가락, 발가락을 엄마 쪽으로 뻗었다 거두기를 1분에 4번꼴로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이때 아기의 얼굴은 온화하게 빛이 나죠. 그런데 아빠와 있을 때 아기의 움직임은 격렬해집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움찔거립니다. 얼굴은 활기를 띠며 눈썹은 올라가고 입을 벌리며 생글거립니다. 아빠에게 뭔가 재미있는 걸 기대하듯 손가락과 발가락, 팔과 다리를 아빠 쪽으로 쭉쭉 뻗습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시작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빠가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뒤돌진한 아이를 둔 아빠들은 집에 왔을 때 아이의 다리를 휘감는 환영 인사에 익숙할 것입니다. 어떤 환영식은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현관에서 이루어질 때도 많죠. 아빠가 거실이나 낮은 소파에 누워있을 때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팔꿈치가 아빠 눈을 치든 말든 무릎이 아빠 사타구니를 누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에게 몸을 던집니다. 아빠와의 놀이는 아이와의 유대감을 촉진하며 성장에도 중요하게 발휘됩니다. 아이는 놀이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데 특히 아빠와의 놀이는 애정어린 관계를 굳건히 다지고 사고와 감정조절, 문제 해결력의 발달을 돕습니다. 또한 놀이는 창의력과 사회성을 관장하는 뇌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주도성과 창의력 그리고 융통성을 가진 조화로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방치기나 고무줄놀이, 다방구 등의 신체 놀이를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많은 부모들이 어린 시절부터 인지학습적인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쎄쎄쎄 놀이는 리듬과 운율 감각을 기르는 동시에 손과 눈의 협동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또 깍꿍놀이는 대상 항상성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 항상성이란 물체가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어도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맴돌기 놀이는 신체 균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는 신체 움직임을 자극해 뇌 발달을 촉진하는데 이를 통해 아이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근육 운동을 조정해 마침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감각 정보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고를 하지만 나중에는 상상에 근거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과학자들은 거친 신체 놀이 후에 뉴런 성장의 필수 요소인 뇌신경 성장인자, 즉 BDNF의 방출이 증가됨을 발견했습니다. 때문에 아이의 두뇌 성장을 위해서라도 아이는 매일 규칙적으로 외부에서의 신체 놀이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루 60분 이상 바깥 놀이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놀이와 나들이, 산책하기 등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기초 체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면 집에서 공, 훌라후프 등의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기구로 거리와 높이, 길이, 빠르기 등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면서 신체 조절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줄넘기가 좋습니다. 줄넘기는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민첩성과 유연성을 기르는데 탁월한데 유치원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려면 자신감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줄넘기를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직접 줄을 돌려주며 넘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한 다음 큰 줄넘기와 음악 줄넘기 같은 놀이와 재미를 가미한 운동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평소 잠을 푹 자고 햇볕을 쬐며 뛰어놀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운동 감각이란 일찍 시작하면 시간이 덜 걸리고 효과적으로 좋아지므로 아이들처럼 두뇌가 유연한 시기에 특히 신체를 통한 전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이와의 신체 놀이는 아이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두뇌 개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빠의 신체 놀이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빠도 열심히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영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 화이팅!